안녕하세요. 행복 다이어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책은 의사의 반란, 지은이 신우섭, 출판사는 에디터입니다. 약은 우리에게 이로움과 고마움보다 건강해지는 일에 방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과정은 의사인 저에게도 난감하고 당황스럽고 두렵기도 한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약을 복용하는 입원 환자에게 식사를 바꾸게 하고 이제는 약을 끊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처음 했던 때가 기억납니다. 그래서 복용하고 있는 약들의 리스트를 보고 하나씩 줄여가며 변화를 관찰해 보았습니다. 헌데 이게 웬일입니까? 약을 끊으면 뭔가 안 좋은 일들이 생기면서 환자가 힘들어할 것 같았는데 약을 줄여 나갈수록 원기를 회복하고 힘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한 사람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사람도 저 환자도 모두 똑같은 일들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내가 사람의 몸을 모르면서 이제까지 약을 처방해 왔구나 하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하루의 일정 시간에 좀 더 많은 환자를 보기 위해 환자들로부터 불편한 증상만 듣고 정답이 정해진 답안지처럼 반복적으로 처방해왔던 일들과 고혈압, 당뇨병 같은 병들은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잘못된 신념으로 환자들의 얼굴도 한번 쳐다보지 않고 반복 처방해왔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환자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고 그분들이 건강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는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료실에서 직업을 묻고 가족관계도 묻고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주로 먹는지도 저로선 궁금한 내용입니다. 들어오는 환자의 안색을 살피고 동행한 보호자와의 관계와 분위기도 제게는 중요한 진료의 한 부분이 됩니다. 이렇게 저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약을 줄이고 결국 약을 끊을 수 있도록 방법과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이 제가 선택한 치료 방법입니다. 이렇게 환자 스스로 생활을 돌아보고 습관을 교정하면서 병을 만드는 것도 그 병을 치료하는 것도 자신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약으로부터 자유를 찾고 몸 상태가 좋아지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상에서 더욱 놀라운 일들이 매일같이 벌어졌습니다. 고혈압 약과 당뇨병 약을 끊고 인슐린을 끄는 환자분들이 여기저기에서 불치병, 난치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들을 모셔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온갖 질병을 앓는 환자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하나같이 똑같은 것은 바로 그들이 살기 위해 먹고 있는 약물이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이 회복되는 것을 막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다들 큰 병원으로 가서 좀 더 정확한 값비싼 검사를 받고 진단명을 받아들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약물 투여가 시작됩니다. 진짜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약이 있을까요? 저는 단 한 가지도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증상을 일으키고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선행될 때 단 한 알의 약이라도 체내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게 될 것이고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들 중에도 많은 약을 복용하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했던 자가 면역 질환이라 불리는 병들의 경우처럼 약의 복용이 만성 질환으로 발전하여 우리 몸을 괴롭히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만 보더라도 하루빨리 약을 끊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부터 없애야 합니다. 질병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므로 질병이 생겼을 때 병원에 반드시 가야 할 필요도 없고 약을 먹어야 할 일들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편한 증상에 대해 약을 선택하기보다 체력을 늘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선택일 것입니다. 질병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만든 질병을 누가 고쳐야 하겠습니까? 나 외에는 그 누구도 어떤 물질도 질병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불치병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불치에 습관이 있을 뿐입니다. 만병을 이기는 올바른 생활 습관. 현미밥을 먹자. 우리 민족은 예부터 쌀을 주식으로 먹어왔습니다. 이유는 역사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가장 잘 생산되는 작물이면서 보관이 용이하고 영양가가 충분한 먹거리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는 음식을 통해 힘을 얻고자 하는 것인데 재미있는 것은 기운을 뜻하는 한자 기를 보면 쌀을 뜻하는 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부터 쌀을 통해 기운을 만들었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쌀로 기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육식과 정제된 당분으로 기운을 만들려 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쌀의 소비량은 줄어드는 대신 육류 소비량과 당분의 소비는 급격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쌀의 영양은 쌀의 알맹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껍질과 신운에도 있기 때문에 껍질이 있는 현미를 먹어야만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주식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현미와 백미를 접시에 놓고 물을 부어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백미는 불다가 썩지만 현미는 싹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생명 있는 음식입니까? 우리 몸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명이 있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천천히 먹자. 우리 몸에 필수적인 현미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천천히 식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미 껍질은 단단한 식이섬유가 주를 이루므로 백미를 먹듯이 빨리 삼키면 대부분 소화되지 못하고 대변으로 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현미로 밥을 바꾸고 나서 더 힘이 없고 군것질이 늘었다고 하시는데 대부분의 경우 빨리 먹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질병이 있어 진료실에 찾아오는 분들에게 빨리 밥 먹다가 빨리 하늘 날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 아무리 사는 게 힘들어도 밥 먹을 때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천천히 꼭꼭 씹어가며 즐겁게 드시면 어떤 질병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말씀드리곤 합니다. 현미밥 한 수저를 50에서 60번 정도 씹어야 삼킬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습관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몇 번 씹고 나면 입안에 남아있는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습관을 바꾸려면 현미밥을 입안에 넣고 나서 수저를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밥과 반찬을 같이 넣고 씹으면 밥맛도 느낄 수 없을 뿐더러 반찬과 함께 넘겨버리게 됩니다. 먼저 밥을 꼭꼭 씹어 삼키고 나서 반찬을 먹는 연습을 하면 좀 더 천천히 먹을 수 있습니다. 좋은 소금을 충분히 먹자. 먹고 또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헛헛함. 한 끼만 걸러도 손이 떨리고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짜증이 나고 신경질적이 된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계단을 오르다가 휘청거려 넘어지고 길거리에서 기절하기도 합니다. 당뇨 진단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젊은이들의 경우에도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 심각합니다. 이런 반응은 뇌가 쓰는 에너지인
혈당이 부족해서 생깁니다. 저혈당증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매일 몇 끼니 식사를 꼬박꼬박 하는데도 왜 저혈당증에 빠질까요? 우리가 섭취한 음식이 장에서 천천히 흡수되고 혈당도 천천히 올라갔다가 천천히 떨어진다면 저혈당증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이 과정은 많이 달라집니다. 혈당을 빨리 올리는 음식으로는 흰쌀밥, 밀가루 음식,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음료수 등이 있습니다. 이런 음식물은 우리가 저혈당증이 되어 머리가 맑지 못하고 기운이 빠지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할 때 특히 더 당기는 음식입니다. 소금을 멀리하면서 생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 몸의 최악인 설탕을 가까이 하게 된 것입니다. 소금을 적게 먹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사람들은 자꾸 힘이 빠지고 무기력해지는 문제를 질 낮은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급격히 늘어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뇌졸중, 심근경색, 말초혈관 질환 환자들은 셀 수 없을 정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의 젊은이들이 어릴 때부터 단맛에 익숙해지면서 저혈당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소금으로 간을 해서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어 먹기 시작하면 단 것은 자연스레 멀어집니다. 아침밥을 먹자. 예부터 우리 민족은 아침 식사를 중요하게 여겼던 듯 싶습니다. 농경 사회인 터라 아침을 먹고 나가야만 힘든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람의 생리를 보더라도 아침 해가 뜨면 일을 하고 활동할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자율신경에서 교감신경이 위로 올라와 혈압을 높이고 혈액을 머리로 보내면서 두뇌 활동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에 우리 몸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게 되고 아침 식사를 통해 힘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늦은 저녁 식사가 우리 몸이 회복할 기회를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몸이 좋지 않고 피곤함을 자주 느낀다면 저녁 식사를 굶어 보십시오. 다음 날 아침에 상쾌함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는데 이때 먹는 아침 식사는 꿀맛이 될 것입니다. 이런 아침 식사는 우리 몸이 깨어나는 것을 도와주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리듬을 찾아줍니다. 특히 질병을 치유해야 할 환자라면 꼭 아침을 챙겨 먹고 저녁 식사를 거르는 하루 2끼 식사를 권합니다. 저녁을 안 먹고 자려면 처음에는 배고픔을 느끼겠지만 아침, 점심 식사에서 현미밥과 소금으로 충분한 식사를 천천히 꼭꼭 씹어 드셨다면 배고픔을 느끼지도 않고 편안히 잠자리에 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푹 자고 일어나야 우리 몸은 전날의 피로를 회복하고 다시 힘찬 하루를 맞을 수 있습니다. 이런 습관을 들이면 어떤 질병도 없이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을 일부러 먹지 말자. 언제부턴가 하루 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하여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하루에 배설되거나 증발되는 수분의 양이 약 2리터이므로 이 정도의 물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시로 물을 먹다 보면 여러 증상이 생깁니다. 첫째는 소화 기능의 약화입니다. 식사 전후에 물을 많이 마시면 소화액의 희석 현상으로 소화가 어려워집니다. 둘째로 물을 자주 마시면 소변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소변 색깔이 맑아야 한다면서 물을 많이 마시기도 하는데 소변은 노란 것이 정상입니다. 셋째로 물을 많이 마시면 몸이 차가워집니다. 우리 몸에도 불필요한 물이 많으면 체온을 올리기 힘들어지고 그 때문에 불필요한 물을 배출하기 위해 땀을 많이 내게 한다든지 설사를 만들기도 합니다.
밤에 자면서 식은 땀을 흘리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몸이 차갑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물부터 줄여보십시오. 그러면 좀 더 따뜻해지는 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넷째로, 물을 많이 마시면 지구력이 떨어집니다. 물은 우리 몸에서 세포 속으로 들어가야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세포 바깥에 물이 잔뜩 있어도 세포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에너지화되지 못합니다. 즉, 세포 속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목마름을 느끼고 물을 많이 마시지만 실제로는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고 나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물을 많이 마셨는데 갈증 해소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는 소금을 약간 먹으면 갈증이 해소되는데 바로 이 소금이 세포 속으로 물을 넣어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세포가 활성화되면서 갈증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물을 통해 노폐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몸에서 노폐물은 지방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기름이 물에 녹지 않는 것처럼 물을 아무리 많이 먹는다 해도 우리 몸의 노폐물은 쉽게 제거되지 않습니다. 또한 몸에 생긴 노폐물을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노폐물이 적게 생기는 식사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식사를 통해 세포가 건강해지면 갈증도 없어져 물을 마시지 않고도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찬물로 씻자. 진료실을 찾아오는 환자분들을 보면 대부분 몸이 차갑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여름에도 전기장판을 켜놓아야 잠을 잘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아랫배가 차갑게 느껴지고 배를 만져보면 돌덩이 같은 것이 뭉쳐져서 잡히기도 합니다. 이 모든 증상은 몸이 차가워지면서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우리 몸에서 열을 내는 중요한 부위가 바로 복부입니다. 배가 따뜻해야 하는데 질병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배가 차갑습니다. 그래서 몸에 열이 없는 것이지요. 이는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식습관이 잘못되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을 살펴보면 항상 따뜻한 곳을 좋아합니다. 세수를 하거나 샤워를 할 때 항상 따뜻한 물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따뜻한 물을 쓰는 순간에는 몸이 편하지만 따뜻한 물은 몸에서 열을 빼앗아 갑니다. 따뜻한 곳에 있으면 몸 안에서 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열을 배출시켰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겨울철에 춥기는 하지만 찬물로 샤워를 하고 나면 샤워할 당시에는 몸이 얼어붙는 것처럼 덜덜 떨리고 힘들어도 샤워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면 몸에서 열이나 추운 것을 모릅니다. 우리 몸을 춥게 해줄 때 우리 몸속에서는 열을 만들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렇게 열을 내주는 일을 반복하면 몸이 따뜻해지고 그 열로 인해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창문을 열자. 몸이 차가운 사람들은 찬바람을 맞는 것도 무척 싫어합니다. 특히 비염 등이 있는 분들은 찬바람 맞으면 바로 증상이 생기고 감기가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기는 감기와 비염 증상은 찬바람이 원인이 아닙니다.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에서 생기는 증상은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에는 찬바람을 막으려 할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몸을 차갑게 해주면 우리 몸은 열을 만들려고 노력함으로써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잠을 잘 때 창문이 조금이라도 열려 있어야 하는데 잠을 자는 동안 충분한 산소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몸은 보온이 되도록 이불을 덮지만 코끝에는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도록 열어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겨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하루 일과에서 수면은 꽤 많은 시간을 차지합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 몸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어야 밤 사이 망가진 부분을 복구하고 상쾌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병 낫고 싶으면 건강해져라. 저희 병원에 오는 분들은 온갖 병명을 가지고 옵니다. 고혈압, 당뇨병을 비롯해 대학병원에서 불치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평생 약으로 조절해야 한다는 병들까지 다양합니다. 어떤 환자분은 고혈압을 치료하기 위해 현미 채식을 몇 달간 지속했습니다. 그러자 고혈압이 안정된 것은 물론 10년이 넘도록 유명하다는 병원을 찾아다니며 별의별 방법을 다 써도 좋아지지 않던 발 뒤꿈치가 트고 갈라지던 고통도 해결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몸입니다. 수년간 두통으로 고생하던 분들이 좋은 식사를 하면서 오랫동안 고질병으로 고생하던 변비가 해결되고 매일 쾌변을 보면서 두통이 사라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우리 몸은 모든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순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면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건강해지면 질병이 없어집니다. 아주 단순한 명제입니다. 바로 건강해지는 올바른 생활 습관을 익히고 실천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치병, 난치병이라 불리는 질병들이 슬그머니 사라집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요. 내 몸에 견디기 힘든 증상뿐만 아니라 불편함이 나타났을 때에는 내 몸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로 인식하고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바꾸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증상이 사라지고 전보다 더 건강한 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는 분들이 어떤 병명으로 오든 치유 프로그램은 한 가지뿐인 것입니다. 건강해지는 방법만 알 수 있다면 우리 몸에서 질병은 사라지기 때문에 병을 치료하려 하지 않고 건강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병은 어느새 없어집니다. 20년 동안 괴롭혀온 아토피, 공익근무 요원으로 복무 중인 짧은 머리의 청년이 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 돌 지나면서부터 시작된 아토피가 21살인 지금까지 낫지 않고 더 심해져서 약을 먹고 바르기도 하면서 지내왔다는 것입니다. 186cm 정도의 큰 키였으며 병원에 오기 전에는 몸무게가 115kg이었는데 식사 조절과 운동을 병행하며 현재 체중은 85kg 정도로 줄였다고 했습니다. 철저하게 현미밥과 채식 반찬으로 식사를 하고 천일염으로 간을 해서 먹기 시작하자 몸이 가벼워지고 변이 좋아지면서 숙면을 취하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몸의 중심부에서부터 아토피 흔적이 없어지기 시작했고 팔꿈치가 부드러워지고 무릎 뒤와 아랫다리가 깨끗해지는 변화도 생겼습니다. 약 2달간의 식생활 교정과 해독 치료를 병행하면서 하얀 각질로 뒤덮여 있던 얼굴이 제 나이 또래의 젊은이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며 함께 즐거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토피라는 병명이 갖고 있는 뜻은 원인 모르는 병인데 원인 없는 질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이 건강해지려는 노력이 나를 힘들게 하는 증상으로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믿는다면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것이야말로 원인 모르는 병을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의사의 반란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